여러분, 집에 혼자 계실 때 갑자기 몸이 이상해져서 정말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쓰러지면 어떡하지?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젊었을 때보다 몸이 약해지다 보니까 갑자기 생기는 급성 상황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욕실에서 미끄러져 다치는 낙상, 음식에 걸려서 숨 막히는 상황, 저혈당, 쇼크 이런 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병원에 계신 환자분들 중에서도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쓰러졌는데 다행히 내가 이 방법을 알아서 살았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내가 몰라서 대처를 못했다라고 안타깝게 후회하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집에 혼자 계실 때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 그리고 그때 꼭 알아두셔야 할 대처법을 차분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이 기억해 두셨다가 그대로 실천만 해도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심근경색입니다. 흔히 심장마비라고 부르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는 것처럼 아프고 그 통증이 왼쪽 어깨나 팔, 턱 등으로 퍼져갑니다. 마치 코끼리가 내 가슴 위에 앉은 것 같다고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거기에 식은땀이 나고 숨이 가빠지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 한 분은 70대 남성분이었는데 집에서 신문을 읽다가 갑자기 이런 증상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체한 거겠지 하고 참으셨대요. 그런데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바로 옆집에 계신 아내분이 오셔서 119를 불러서 목숨을 건지셨죠. 그런데 어르신, 만약 혼자 있을 때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조건 119에 전화하세요. 숨이 차고 말이 잘 안 나오더라도 전화만 걸고 소리라도 내면 됩니다. 119는 위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을 못해도 구조대가 찾아옵니다. 둘째, 집에 아스피린이 있다면 바로 씹어서 삼키세요. 아스피린은 혈액이 굳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심장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걸 조금 늦춰줍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도 심근경색 환자가 아스피린을 빨리 먹었을 때 생존율이 확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 벽에 기대거나 의자에 앉아 상체를 세워주세요. 누워서 버티면 숨쉬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상체를 살짝 세우는 자세가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내가 직접 운전해서 병원 가야겠다 하고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병원 가는 도중에 심장이 멈추면 그때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거든요. 두 번째는 뇌졸중입니다. 흔히 중풍이라고 하시죠.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병인데 골든타임이 단 3시간입니다. 그 안에 병원에 가야만 후유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상은 간단히 외우시면 돼요. 영어로 패스트라고도 하는데요. 얼굴 페이스 한쪽이 갑자기 처지고 웃으려고 해도 삐뚤어집니다. 팔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들 수 없습니다. 발음이 이상하고 말이 꼬입니다. 제가 예전에 본 환자분은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상대방이 눈치채고 119를 불러서 바로 병원으로 가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후유증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혼자 계실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로 참으시면 안 됩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자버리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바로 119를 부르시고 몸을 억지로 움직이지 말고 그냥 머리를 살짝 올린 채로 누워서 기다리세요. 절대로 음식이나 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삼키는 힘이 약해져서 기도로 넘어가면 질식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욕실에서 넘어지는 낙상입니다. 어르신들이 집에서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이 바로 욕실입니다. 욕실은 물 때문에 미끄럽고 바닥도 딱딱하죠.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집니다. 특히 고관절이 잘 부러지는데 고관절 골절은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환자분 중 한 분은 60대 여성분이었는데 아침에 샤워하다가 미끄러지셨어요. 그냥 타박상인 줄 알았다고 집에서 버티셨는데 결국 고관절이 부러져서 응급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넘어지셨다면 제일 중요한 건 억지로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움직이면 골절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가까운 곳에 휴대폰을 두셨다면 바로 119에 연락하시고 없다면 큰 소리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미리 대비하시면 좋습니다.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벽 손잡이를 설치해 두세요. 핸드폰은 방수 케이스에 넣어서 욕실 근처에 두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음식에 걸려 숨이 막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고기, 떡, 김치 같은 음식은 어르신들에게 자주 문제를 일으킵니다. 숨이 막히면 목을 움켜쥐고 얼굴이 파래지고 말이 안 나옵니다. 이럴 땐 정말 몇 초 만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의자 등받이나 식탁 모서리에 배를 세게 누르세요. 이게 바로 혼자 하는 하임리히법입니다. 배를 강하게 압박해서 기도에 걸린 음식을 밀어내는 거죠. 또는 바닥에 엎드려서 주먹을 배에 대고 몸을 눌러서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스스로 목숨을 구한 사례가 해외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혈당입니다. 당뇨 때문에 약을 드시거나 인슐린을 맞는 분들에겐 흔한 응급 상황입니다. 증상은 이렇습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눈이 흐려지고 배가 몹시 고파집니다. 심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환자분은 혼자 집에 있다가 저혈당으로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따님이 들어와서 꿀물을 먹이고 살리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저혈당이 오면 의식이 있을 때는 바로 단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사탕, 초콜릿, 꿀, 주스, 뭐든 달달한 걸 드세요. 그런데 이미 의식을 잃었다면 절대로 억지로 먹이면 안 됩니다. 그땐 바로 119를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꼭 사탕이나 초콜릿을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셔야 합니다. 그 밖에 응급 상황 화상, 가스 사고 등 집에서 자주 생기는 사고 중 하나가 화상입니다. 뜨거운 물이나 가스불 때문에 생기는데요. 이럴 땐 무조건 차가운 흐르는 물에 10분 이상 식히는 게 우선입니다. 물집은 절대 터뜨리지 말고 깨끗한 천으로 덮어두세요. 이런 응급 상황은 언제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소에 미리 준비해두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응급 연락처를 냉장고나 거실 벽에 크게 붙여두세요. 스마트폰은 전원 버튼만 눌러도 긴급 전화가 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약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심장약, 아스피린, 사탕 같은 건 손 닿는 곳에 두세요. 욕실 안전장치 미끄럼 방지 매트, 벽 손잡이 필수입니다. 어르신들 집에 혼자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닥치면 정말 무섭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만 기억하셔도 위기를 넘기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지인 중에 혼자 계시는 분이 있다면 꼭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